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설계되고 학습된 조건 반사의 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 B.F. 스키너의 혁신적인 이론과 그가 남긴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통해 인간 행동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리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사상가 B.F. 스키너가 주창한 행동주의는 단순한 이론의 경계를 넘어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저서들과 수만 건의 실험 기록들은 오늘날까지도 현대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문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 인간 행동의 비밀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B.F. 스키너가 등장하기 전의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과 보이지 않는 정신 분석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과 존 왓슨의 극단적 행동주의는 심리학이 객관적인 과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키너는 이러한 선구자들의 연구를 계승하면서도 유기체가 스스로 환경에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관찰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상자 대신 관찰 가능한 행동과 그 결과를 데이터로 기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그는 환경이 어떻게 생명체의 행동을 조각해 나가는지를 명확한 수치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여정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혁명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그의 접근법은 오늘날의 과학적 심리학이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설계한 실험실의 내부로 들어가 인간 행동의 법칙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모든 습관 뒤에 정교한 강화의 역사가 숨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스키너는 인간 행동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일명 스키너 상자라고 불리는 정밀 통제 장치를 고안하여 실험의 완벽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상자 내부에서 유기체가 특정 행동을 할 때 0.1초의 오차도 없이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학적 정밀함은 행동주의 연구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하버드 연구실에서 진행된 수천 번의 실험 데이터는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따라 미래의 행동 빈도를 결정한다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법칙을 통계적으로 명확히 증명해냈습니다. 쥐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러 먹이를 획득하는 확률이 초기에는 시간당 2회에 불과했으나 강화 학습 후에는 시간당 120회 이상으로 급증하는 양상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동물의 행동을 넘어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반응 하나하나를 누적 기록기에 새기며 행동이 환경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수치로 환산하여 제시했습니다. 매일 쌓이는 수백 미터의 기록지들은 인간 행동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자 속의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그의 통찰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스키너는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인 강화 계획에 따라 행동의 지속성과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수만 번의 기록을 통해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변동 비율 강화 계획에서는 유기체가 가장 강력하고 끊임없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해냈습니다. 이는 오늘날 카지노의 도박 중독이나 스마트폰 앱의 알고리즘이 인간의 관심을 끈질기게 붙잡아두는 원리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제입니다. 그는 이러한 반응 데이터를 근거로 인간의 습관 형성이 우연이나 자유의지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환경적 강화의 산물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스키너의 연구실에서 기록된 누적 반응 그래프는 인간 행동을 예측 가능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정강력 강화에서는 보상 직전에만 행동이 급증하는 이른바 가리비 모양의 반응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시험 직전에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강력한 기술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습관 뒤에는 정교한 강화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사회 전반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 대담한 설계도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강화의 마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F. 스키너는 자신의 행동주의 이론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여 결핍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이를 소설 월든2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 가상의 공동체에서는 처벌이나 강압 대신 오직 세밀하게 설계된 긍정적 강화만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공학적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1948년 발표 당시 이 제안은 인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엔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더 나은 인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대담하고 과학적인 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데이터와 논리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월든2의 세밀한 생활 지침들은 단순한 픽션을 넘어 심리학적 원리가 사회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환경 속에서 양육되며, 개인의 성취가 곧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 설계를 통해 범죄와 빈곤 그리고 전쟁이 사라진 세상을 꿈꿨습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지만 그의 제안은 현대의 행동 경제학과 사회 공학적 정책 수립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행복의 사회적 설계는 이제 단순한 상상을 넘어 우리에게 실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행동공학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스키너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언어조차도 주변의 강화와 처벌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일종의 조작적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사회적 통념에 도전했습니다. 1957년에 발표된 그의 저서 언어 행동에서 그는 아이들이 온가리를 시작하여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부모의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이라는 강화인자에 의해 형성됨을 방대한 사례를 통해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소통 행위를 신비로운 정신적 능력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획득되는 정교한 기술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훗날 노엄 촘스키와 같은 학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언어 습득에 있어 환경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 그의 통찰은 현대 언어 교육과 치료 현장에 여전히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수천 개의 언어 사례 데이터는 인간이 어떻게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내뱉을 때마다 주어지는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뇌 회로를 구성하고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내는지를 그는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 아니라 환경이 빚어낸 정교한 조각품이라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 학습 방식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언어의 공학적 측면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혁신을 일으켰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언어 습득의 비밀은 강화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스키너는 자신의 행동주의 원리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파격적인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비둘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비둘기를 훈련시켜 유도탄을 정밀하게 조종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비둘기가 목표 지점을 부리로 쪼면 유도탄의 경로가 수정되도록 설계된 장치를 개발하였고, 실험 결과 비둘기들은 극한의 소음과 진동 속에서도 놀라운 집중력과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훈련된 비둘기들은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기계 장치보다 훨씬 정확한 조종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비록 미 국방부가 실제 전쟁에 이 프로젝트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복잡한 행동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학습시키는 조형 기술의 위대한 성과로 남았습니다. 스키너는 이 실험을 통해 유기체의 행동이 얼마나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밀하게 통제될 수 있는지를 만천해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비둘기의 단순한 행동 뒤에 숨겨진 강력한 학습 원리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이 기이한 실험은 행동공학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술적 도전이 어떻게 더 넓은 철학적 논쟁으로 번졌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비둘기의 부리 끝에서 승리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행동주의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인 기업의 성과 관리 시스템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키너는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때 업무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으며 이는 현대 경영학의 핵심적인 보상 설계 원칙이 되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명확한 강화 계획을 기반으로 설계된 인센티브 시스템은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30% 이상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처벌을 통한 통제보다 긍정적 강화를 통한 유도가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업 분석 기술은 복잡한 제조 공정부터 고도의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승진 시스템의 이면에는 스키너가 실험실에서 발견한 행동의 법칙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성과와 보상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효율적인 조직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학적 효율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어떻게 충돌하게 되었는지 그 고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효율성을 말하지만 인간은 때로 그 이상의 가치를 갈망합니다. 보상의 법칙은 조직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스키너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속도로 공부해야 하는 기존 교실 수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기계라는 혁신적인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학습자에게 아주 작은 단위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긍정적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이미 컴퓨터 기반 교육의 핵심 원리인 개별화 학습과 즉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 교육기계를 사용한 학생들은 일반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복잡한 개념을 습득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으며 학습의 지속력 또한 월등히 높다는 데이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러닝 시스템과 인공지능 튜터링 서비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사가 학생들을 단순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배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천 건의 학습 성취 데이터는 교육이 더 이상 예술의 영역이 아닌 과학적인 공학의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낙관론이 마주한 거대한 철학적 저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교육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주의는 배움의 경로를 과학적으로 지형화했습니다. 하지만 스키너의 철저한 환경 결정론적 시각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전면 부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인간이 단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며 내면의 창의성과 도덕적 결단력이 행동의 진정한 근원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엄 촘스키는 인간에게 선천적인 보편 문법 장치가 있음을 강조하며 행동주의적 언어 습득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결정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학계의 논쟁 속에서도 스키너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과학적 데이터가 인간의 감상적인 믿음보다 앞서야 한다는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는 자유라는 환상을 버리고 과학적인 환경 설계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으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자유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행동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만 번의 실험이 뒷받침하는 그의 확신은 비판의 화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과 우리가 믿고 싶은 환상 사이에서 그는 끝까지 진실을 응시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인간을 넘어서는 과학적 객관성의 정점이었습니다. 존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환경의 통제를 직시하라는 그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논쟁은 학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BF 스키너의 유산은 행동 치료와 조직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 이론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여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과학적 방법론은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유하고 교육 현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비록 그의 이론이 인간의 모든 복잡한 내면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그의 통찰은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학문적 기반으로 남았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스키너가 관찰했던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뇌 안의 보상 시스템과 도파민 수용체의 물리적 변화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질문을 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더 가치 있고 조화롭게 조성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20분간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그의 데이터가 증명한 행동의 법칙은 이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계속 전진하며 스키너의 정신은 데이터라는 형태로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이 장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론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미래를 향한 행동의 나침반입니다. 과학적인 통찰은 인류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1990년 86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스키너는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심리학회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인간 행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일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그가 임종의 순간까지 남긴 연구 노트에는 마지막까지도 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인간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굳건한 신념과 방대한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발견한 행동의 법칙들은 수많은 제자들과 후대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날 심리학의 거대한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학문적 헌신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빚어낸 위대한 예술적 성취였습니다. 그의 서재에 쌓여있던 수천 권의 도서와 실험 기록들은 이제 인류 공동의 지적 자산이 되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도 과학적인 객관성을 잃지 않았으며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기체가 마주해야 할 필연적인 환경적 변화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인간 행동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계속해서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안식은 새로운 지적 시작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과학적 거인의 발자취는 이제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BF 스키너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행동주의라는 거대한 학문적 성벽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히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인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정교한 공학적 설계도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강화의 법칙은 습관을 만들고 언어 행동은 사회를 연결하며 행동공학은 유토피아를 꿈꾸게 합니다. 비록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 교육과 복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원리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실험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그의 통찰은 인간을 더 이상 신비로운 베일에 쌓인 존재가 아닌 이해하고 예측하며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이 정교한 도구를 손에 쥐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미래 환경을 구축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행동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며 스키너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과학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분간의 이 장대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동은 환경이 그리는 그림이며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는 위대한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의 완성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이터가 안내하는 새로운 인간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장대한 지적 탐험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BF 스키너의 행동주의가 우리 삶에 미친 지대한 영향과 그 과학적 실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인간 행동에 대해 새롭게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